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4년도 제2의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 복원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가 극수가 P인 것이에요. 극수 P극이라는 걸 줬고요. 그다음 삼상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가 F헤르츠래요. 주파수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 슬립이 S랍니다. 슬립 S가 주어져 있고요. 토크 T를 줬는데 단위가 뉴턴 메타입니다. 이거 운전하고 있을 때 기계적인 출력 P를 구하랍니다. 단위는 와트. 그럼 일단은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토크 값을 출력으로 바꿔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유도 전동기에 대한 토크 T는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밑줄 2 파이 n의 60p입니다. 그때 요 n이라는 것은 회전자 속도라는 건 다 아시는 거지 뭐. 속도 단위가 RPM입니다. 그다음 요 P라는 거는 출력이죠. 그래서 단위가 와트. 그다음 요 공식은 이제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2파이는 그대로 쓰고요. 이 회전자 속도를 동기 속도로 바꿔보시면 NS에 가로 열고 1-S입니다. 그 다음에 60은 그대로 쓰시고요. 이 P는 출력이에요. 출력을 2차 입력으로 바꾸면 P는 P2에 1-S입니다. 그럼 이제 1-S, 1-S는 없어지잖아요. 요건 이제 약분을 해버리면 니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미줄 2 파이 NS에 60의 P2가 됩니다. 그래서 요 NS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건 이제 동기 속도죠. 단위는 RPM. 그 다음 요 P2는 2차 입력입니다. 단위는 뭐 당연히 와트겠죠.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쓴다면 2 파이 NS는 그대로 쓰시고요. 60 그대로 쓰시고요. 우리가 2차 입력을 2차 동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PC2는 SP2입니다. 그러면 P2는 S분의 PC2야.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곱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파이 S의 NS분의 60의 PC2죠. 단위는 뉴턴 메타. 그때 여기서 PC2라고 돼 있는 거. 요 PC2는 이제 2차 입력, 2차 동선이죠. 단위는 똑같이 와트. 여기는 슬립 S고.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요 자체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과 회전자 속도 주면은 첫 번째 거 이용하셔야 되고요. 2차 입력과 2차 동기 속도를 주면 두 번째 거 이용하셔야 되고 슬립과 2차 동선을 주면 세 번째 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또 뭐 비례 관계를 말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2차 입력은 분자 있으니까 비례, 동기 속도는 분모 있으니까 반비례, 슬립에 대해서는 반비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이 이제 다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요 출력 P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P는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네. 그 다음에 60은 곱해졌으니까 건너가면 나눗셈. 근데 이렇게 된 거를 찍으려고 봤더니 답이 없어요. 토크는 줬는데 회전자 속도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바꿉니다. 밑줄 60은 그대로 쓰시고 2파이 그대로 쓰시고요. 이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가로 열고 1-S 그 다음에 T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썼는데 슬립은 줬는데 또 동기 속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그럼 밑줄 2파이는 그대로 쓰고요.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S,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60이네. 그럼 이제 이거 정리만 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제 요 120하고 60하고 약분하면 2만 떨어지겠죠? 그럼 니 거로. 그럼 P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스몰 p 될 거고요. 2에다 2파이 곱하면 4파이가 될 거고요. F 될 거고요. T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1-S 붙이시면 되네. 단위는 와트. 그래서 이러한 모양꼴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P분의 4파이 F에 T에 1-S 되어 있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바로 연결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니까 같이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전 부하 시 슬립이 2%래요. 슬립 S가 2%래요. 2%라는 얘기는 곱하기 100 해놓은 숫자니까 100으로 나누면 0.02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 한 상의 저항이 0.15mm래요. 회전자 그럼 2차 측입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저항 I2가 0.15mm라는 얘기, 한 상당. 그 다음에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슬립 링을 거쳐서 2차 외부의 저항을 삽입하여 그 기동 토크를 전부하시 토크와 같게 하려고 한다. 이 저항값이 얼마냐? 그럼 기동시 전부하시 토크와 같게 했을 때 삽입 저항을 구해라는 얘기예요. 그 2차 측에다 얼마의 외부 저항을 삽입을 해야 되냐? 그 삽입 저항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삽입 저항 R을 구해라면 공식이 I2에 가로 열고 S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가로 닫고. 뭐 공식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쓰면 I2에 S로 묶으면 1 빼기 S 하시면 돼. 단위는 5. 그래서 앞에 거 나누면 S분의 1이고 뒤에 거 나누면 1이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식 문제로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계산 문제니까 숫자 넣는 거지. I2는 회전자 2차 측의 저항인데 0.1 곱하기 밑쪽. S는 이제 전바시 슬립인데 0.02. 그 다음 1 빼기 슬립이니까 0.02.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띵띵띵 눌러보시면 4.95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측에다 이만큼의 외부 저항을 삽입하면 기동 토크를 전부하시 토크와 같게끔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9로 돼 있는 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3상 교류 전압을 발생하는 발전기는 뭐냐? 우리 발전소에서 전압을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시키는 교류 발전기는 다 동기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류 발전기입니다. 이게. 요 세 개, 직권이나 분권이나 복권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야? 직류 발전기잖아요. 교류가 아니고. 종류만 아셔도 그냥 1번이 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상 교류 전압을 발생하는 거, 교류 전압을 발생하는 거니까 동기 발전기다. 직류 발전기나 분권 발전기나 복권 발전기 직류 발전기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무정전 전원 장치를 UPS에 사용되고 있는 컨버터에 대한 주된 사용 목적이냐? 컨버터가 목적어죠. 뭐. 이 컨버터는 별거 없습니다. 이 컨버터는 하는 역할이 교류 전원을 직류로 바꿔주는 거지 뭐. 그걸 갖다 컨버터다 그런 데서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컨버터입니다. 이거 반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인버터. 인버터는 거꾸로죠 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느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컨버터, 인버터다 해서 컨버터를 물어본 거니까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거다. 그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동기 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기 전동기에 보면 위상 특성 곡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쓰면 뭐 V곡선이라고도 하죠. V자처럼 생겼다 해서. 이 V곡선은 뭐와 뭐와의 관계냐면 여자 전류 또는 계자 전류 IF와 전기자 전류 IA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자 전류의 변화를 줬을 때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곡선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 가로축을 갖다가 여자 전류 또는 계자 전류 IF라고 놓고요. 세로축을 전기자 전류 IA로 놓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역류 1로 운전이 가능해. 그래서 역류 코사인 세타를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 전류를 증가했대요.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속이 계자 전류가 늘어난 거니까 자속이 늘어나서 이걸 과여자 됐다 그럽니다. 그럼 과여자가 되면 역률이 진상으로 갑니다. 역률이 진상이 됐다는 얘기는 앞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곧 C를 걸었다는 얘기니까 콘덴서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 전류를 감소시켰대요. 그럼 줄였다는 얘기야. 그럼 역률이 지상으로 갑니다. 그럼 지상이라는 얘기는 역률이 늦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늦는다. 그러면 늦는 경우는 L을 걸었을 때니까 여자 전류가 줄어들면요 자속도 줄어들어.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부족 여자다 그럽니다. 그리고 역률은 지상이니까 늦는 거다. 그럼 늦는다라는 얘기는 A 성분이라는 얘기에서 니액트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전류는 둘 다 만세를 부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둘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자 전류 증가했다. 그러면 과여자 상태가 되면서 역률이 진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가 돼서 역률은 앞서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가 된다.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여자 전류 감소시켰다. 그럼 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은 늦고 전기자 전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증가된다라고 하시면 돼서 역률은 뒤지고 전기자 전류는 증가된다.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자 전류를 증가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상이니까 역률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전기자 전류가 앞선다는 얘기죠.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선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V자처럼 돼 있다 그래서 V곡선이란 말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6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뭐냐 하는데 동기 전동기입니다. 이 동기 전동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동기 전동기에 대한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전동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률 변환이 가능합니다. 역률을 여자 전류를 이용해서 앞서고 뒤서금 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서 역률 변환이 가능하다. 역률이 변환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계적으로 튼튼합니다. 튼튼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쓴다면 유도 전동기보다는 효율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좋은 점들을 쓴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거죠. 역률 변환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그게 동기 전동기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다는 얘기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장점도 되지만 속도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가 어렵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도 작용합니다. 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동 토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기동 토크 얻기 어렵다. 기동 토크 얻기 어렵다 보니까 기동 장치가 필요해. 그리고 직류 전원 설비가 필요합니다. 직류 전원 설비 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럼 기동 토크를 얻기 어렵다 보니까 기동 장치도 들어가고요. 직류 전원 설비도 추가되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합니다. 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나쁜 점 써보면 난조 발생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아 해서 이쪽에 써놓은 거는 이제 좋은 점을 써놓은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나쁜 점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뭐 이렇게도 나오지만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를 뭐 반대로 써놓고 골라내는 문제다.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나왔던 게 2, 3번은 주로 많이 냈었다라는 거에서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되네.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발전기랍니다. 발전기에서 무브아시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 90도 뒤진 전류래. 무브아시 전압은 유기전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진 전류, 뒤진 전류.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냐? 그때 전기자 반작용을 물어봤네. 그럼 시험 문제사에서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전기자 반작용을 물어보면 일단 열십자를 그립니다. 열십자를 그리고요. 발전기는 왼쪽이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왼쪽이 이제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무부하 전압이 유기전압 2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전류축으로 보시면 돼. I. 그 다음에 위에가 감자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가 증자작용이야. 그 감자, 증자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회전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기준입니다. 회전은 반시계 방향이야.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무부하시 단자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예요. 그럼 이 전압보다 느린 거니까 뒤쫓아가는 전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회전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쫓아가는 전류는 위에 겁니다. 그 전류가 전압을 쫓아가고 있는 거 화살표를 보시면서 이게 쫓아가는 거다. 이게 먼저 가 있고 이게 뒤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가 뒤진 거는 위에 거니까 감자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사에서 90도 앞선 전류다 그러면 이 전압보다 90도 앞선 전류다 그러면 이 전압보다 앞서 있는 거니까 먼저 가 있어야 되니까 밑에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자작용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만약에 동기 전동기로 하면 반대편에다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 내용 할 때 뭐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발전기는 왼쪽 그려놓고요. 회전 방향 반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위에는 쫓아가는 거니까 느린 전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 전압보다 앞서 있는 거니까 먼저 간 전류고 위에가 감자, 밑에가 증자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뒤진 전류는 감자작용, 앞선 전류는 증자작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교류 발전기에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 틀린 거래요. 그럼 교류 발전기에 고조파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거 찾으래요.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러면 1번. 전기자 권선을 성형으로 한다. 성형, Y결선을 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가면 돼요. 맞습니다. 단절권을 사용하게 되면 고조파 성분을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니까 맞는 거고요. 4번. 전기자 슬롯을 스큐 슬롯으로 한다. 이거 다른 말로 뭐 4구라고도 하죠. 뭐 또 다른 말로 4슬롯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홈은 사선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이제 깎아 넣어서 전선 끼워 놓은 건데 그걸 하면 고조파가 방지되는 거 맞아요. 그럼 다른 건 다 맞는데 3번이 틀렸네. 전기자 반작용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해야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면 파형이 더 많이 찌그러져요. 그럼 파형이 찌그러진다는 얘기 고조파가 많이 생겼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한다라는 거죠. 3번이 틀린 거고요.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해도 됩니다.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한다.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외워놓으시면 돼. 그래서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방지책으로 옳은 거 그러면 전기자 권선을 Y결선한다. 단절권 쓴다. 그 다음에 전기자 슬로스 큐슬로 제거한다.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한다. 또는 뭐 분포권을 사용한다. 이것도 하나 더 쓸까요? 분포권 사용한다. 분포권 사용하는 이유도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시키는 때 가장 큰 특징이니까 해서 저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서 3번만 반대로 써져 있다. 말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 이제 9번. 다음 중 이방향성 3단자 사이터는 어느 것이냐 그랬는데 트리악이죠. 트리악은 이제 심벌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전원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둘. 그래서 T1, T2. 그리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두 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게이트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상에서 전원 단자 T1에다 플러스, T2에다 마이너스를 줬어. 그리고 여기다 게이트에다 전류를 흘렸답니다. 그럼 위에 거를 이용해서 도통이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여기다 플러스를 걸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그 게이트 전류 흘리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는 하나, 둘, 세 개인데 3단자요. 그다음에 그 방향은 오른쪽 노란색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가니까 이 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트리악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1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단방향성 3단자죠. 그래서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가고 단자는 3개 되어 있다. 그 다음 SSS는요. 쌍방향성 2단자입니다. 방향은 양쪽으로 가는데 단자는 2개만 있어요. SCS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성 4단자입니다. 그래서 뭐 요 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10번.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에 필요치 않은 시험은 뭐냐 그랬는데 3가지 시험을 하죠.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그 다음에 저항 측정 시험. 근데 3번은 관계없습니다. 요 반환 부하 시험은 이거 뭐야? 온도 시험법이죠, 이거는. 그래서 반환부하법은 이제 등가회로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온도 시험법이고, 그래서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 시험 3가지를 해서 등가회로를 작성한다. 3가지 종류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11번. 변압기에 사용되는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이게 변압기 유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 다른 말로 절연유라고도 하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그럼 1번. 점도가 높을 것이 아니고 낮을 것입니다. 낮을 것.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아요. 어느 점이 낮아야 되고요. 인하점, 불이 붙는 점 높아야 되고요. 절연 내력은 커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쓴다면 비열은 커야 됩니다. 뭐 다른 물질과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말 것,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서 1번이 틀렸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끈적임이. 응고점 낮아야 되고 인하점 높아야 되고 절연 내력은 커야 되고 비열은 커야 된다. 뭐 그 정도. 12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뭐냐?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2차 저항기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요 분산 기동법, 반발 기동법, 캡턴스 기동법, 콘덴서 기동법 요것들은 이제 뭐냐면 단상이죠. 단상.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기동법이다라는 거죠.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은 이제 2차 저항기법이다라는 거죠. 4번이 답이고요. 13번. 전격이 5kW이고 100V에 50A의 1500rpm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대.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답니다. 계자 전압이 50V이고요. 계자 전류가 5A, 전기 자장이 0.25Ohm이고 브러쉬에서 전압 강하가 2V이다. 무부하시와 전격 부하시의 전압 차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목적어입니다. 요 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타여자 발전기니까 그 타여자 직류 발전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타여자는 이제 자석을 만들어준 외부전이 따로 있는 거죠. 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 동그란 게 있고 전기자장이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게 계자입니다. 동그라미 크게 그려놓은 게 전기자. L이라고 써놓은 게 부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자에 대한 저항 RA가 있어요. 그 다음 계자 코일에 대한 저항 RF라는 것도 있을 거고 계자에 공급되는 전압 V가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긴 게 플러스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자 전류 IF가 흘러. 그럼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뭐가? 자속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럼 자속이 발생된 상태에서요. 이 전기자를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이 공급된 자속을 끊으면서 여기에 전압 E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전압이 발생했으니까 전류가 흘러나오겠네. 그 전기자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IA라는 게 있고요. 부하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가 있을 거고요. 부하의 전류 흘렀으니까 이 단자 사이 전압이 뜹니다. V보이트. 그럼 전압이 걸렸으니까 부하의 단자전에다가 부하 전류 곱하면 뭐다? 출력 P도 얻어지는 거지. 와트.
그럼 요게 이제 뭐다? 기본 형태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타여자 발전기에 대한 유기전압을 구해라 그러면요. 만들어진 전압에서 저항의 전류가 그러면 전압가가 생겨. 그 생긴 다음에 이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이 발생하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단자에다 전압 강을 더해 주시면 유기된 전압이야. 그 단자 전압 V에다가 전기자 저항에 전기자 전류가 그러면 전압가 생기니까 그걸 더해 주면 그게 발생된 유기전압 공식입니다. 근데 브러시에 의한 전압가 있다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더 플러스 하시면 돼. 포인트. 요게 이제 유기전압 공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부하시 단자 전압과 전격 부하시 단자 전압의 차잖아요. 차. 뺄셈 하래요. 뺄셈.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무부하라는 뜻은 부하가 연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됐어. 그럼 이게 부하 전류가 0이야. 그럼 이제 저항의 전류가 안 오니까 전압가 안 생겨서 이 무부하시에 걸리는 단자 전압은요. 전압가 안 생기니까 요 유기된 전압 2하고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부하시 단자 전압에서 전격 부하시 전압을 빼래. 그럼 무부하시가 유기된 전압 2고요. 빼기 V야. 그럼 니 거로 요 V 덧셈 된 거 건너서 빼주면 나머지만 남겠네. 그래서 IA에 RA 플러스 2B죠. 그럼 이제 주어진 숫자들은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IA라는 값은요. 전류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똑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서 여기서 주어져 있는 50이 부하 전류, 곧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전기자 저항이잖아요. 그럼 전기자 RA는 줬어. 0.2 플러스 브러시에 의한 전압가 2V 줬어. 2. 그럼 이제 계산해 보시면 12V가 나옵니다. 그래서 12V로 돼 있는 거 1번 찍으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그림은 이제 내용 설명할 때 다 해드렸던 거고요. 요 내용에서는 무부하시와 전격 부하시의 전압 차니까 둘이 뺄셈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부하시 전에 곧 유기되는 전압 2를 얘기하는 거니까 2에서 V 빼라는 얘기니까 이거 건너가서 빼주면 뭐만 남아? 그냥 전압강만 남아. 그래서 전압강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 4극이래요. 극피가 4극이야. 그 다음 중권이랍니다. 이 중권이란 말이 나오면 병렬의 수 A는 극수 P와 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총 도체수가 500이래. 도체수는 이제 Z라고 쓰는데 500개랍니다. 그 다음에 1극의 자속, 그래서 자속은 이제 파이라고 쓰는데 그게 0.01 웨버랍니다. WB.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에 100V의 기전력을 발생시킨대. 직류 발전기고요. 100V의 기전력을 발생했으니까 유기 기전력을 준 거야. 그 유기 기전력이 100V랍니다.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회전수는 얼마냐? 회전수 N. 분당 회전수 물어봤네. IP. 그럼 발전기를 회전했을 때 유기되는 전압 E는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A분의 Z의 P파이 60분의 N입니다. 이게 유기되는 전압 공식인데 중권일 때는 병렬의 수나 극수나 같은 거니까 약분돼 버려요. 그럼 남는 거는 Z파이의 60분의 N만 남습니다. 단위는 보이트.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회전수 N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N은 60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 그 다음에 Z파이는 곱셈이니까 넘어가면 나눗셈이네. 그럼 갖다 이제 숫자만 넣으시면 돼. 60. 6이 되는 전압 2를 줬잖아요. 100V. 도체수 줬네요. 500. 자속 줬잖아요. 0.01.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200이 나옵니다. RPM.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되셨고 15번. 극수가 24래요. 극수 P가 24극이래. 그다음 전기각이 180도랍니다. 이때 기계각이 얼마냐? 기계각을 구해라 그러면요. 전기각에다가 곱하기 극수분의 2입니다. 요게 이제 기계각입니다. 그래서 자극과 자극 사이 거리 그 각을 갖다 기계각이라고 하는데 요 식을 이용하시면 돼. 그럼 전기각 180도 줬죠. 뭐. 곱하기 극수가 24개 줬지. 그다음 2 곱해 주시면 1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각 구해라 그러면
둘이 곱하면 360도예요. 그래서 360도로 그냥 극수로 나눠버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번. 동기 전동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어떠한 작용하느냐? 부족 여자래요. 요거는 이제 앞전 문제에서도 한번 봤던 겁니다. 위상 특성 곡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한다면, 다른 말로 쓰면 V자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V곡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요건 뭐와 뭐와의 관계냐고 물어보면 여자 전류 또는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 IA와의 관계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쯤에도 그렸던 건데 이런 거죠. 가로축을 여자 전류 또는 계자 전류로 놓고요. 세로축을 전기자 전류 IA로 놓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역류 1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했다. 그럼 전류가 늘어나요. 그럼 자속도 늘어나요. 그래서 자속이 늘어나는 걸 과여자 된다 그랬죠. 그럼 역률이 진상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자 전류를 줄여. 그럼 자속도 줄어들어. 그래서 자속이 줄어드는 거를 부족 여자다 그럽니다. 그럼 부족 여자가 되면 역률이 지상으로 갑니다. 늦어집니다. 그럼 역률이 늦어진대요. 그럼 역률이 늦는 건 A 성분이니까 리액터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과여자를 사용하게 되면 역률이 진상이니까 앞서잖아요. 그래서 C, 컨덴서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동기전동기가.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둘 다 만세 부르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 둘 다 증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 그럼 1일 때가 최소 값이다라는 거서 역률이 1일 때 전기자 전류 최소로 흐른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부족 여자니까 이쪽이잖아요. 그럼 지상이니까 역률이 늦는다, 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진 전류가 흐른다. 답 3번입니다. 만약 여자 전류 증가했다 또는 과여자 됐다 하면 진상이니까 역률이 앞선다. 그러니까 앞선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정격 부하에서 역률이 0.8이래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네. 이게 0.8이랍니다. 그럼 코사인이 0.8이면요. 사인은 0.6이지 뭐. 그 다음에 뒤짐이라는 얘기는 유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지상이죠. 운전됐을 때 전압의 변동률이 12%래요. 그때 전압 변동 입실론이 12%가 나왔대요. 이 변압기의 역률이 100%였을 때 역률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할게요. 그게 100%래요. 100%라는 얘기는 1이란 얘기지. 그럼 무효율은 0이란 얘기네. 이었을 때 100% 전격발을 걸고 운전했을 때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전압 변동, 그걸 입실론 1이라고 할게요. 그게 얼마냐? 그리고 조건을 줬어요. 단,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가 12분의 1이래. 그럼 퍼센트 저항 강화 스몰 p기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12분의 1이랍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Q는 나눗셈 건너간 곱셈이네. 12의 P네. 그래서 리액턴스 강화는 저항 강화의 12배짜리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의 유도성이에요. 그건 플러스입니다. Q,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전압 변동률 입실론 1이야. 그럼 세타 1, 세타 1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 1은 1이고 사인의 세타 1은 0이잖아요. 그럼 이제 P에다 1 곱하면 P네. Q에다 0 곱하면 제로니까 필요 없지. 그럼 퍼센트 저항 강율이 전압 변동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퍼센트 저항 강율 주질 않았잖아. 그럼 그걸 찾아오셔야 돼. 뭐 갖고? 이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럼 전압 변동률은 P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Q에 사인 세타죠. 그럼 니꼬로 하기를 P는 그대로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가 0.8입니다. 플러스 Q는 P의 12배다 그랬으니까 12P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인의 세타는 0.6. 그럼 여기에 PP 공통이니까 묶어. 그럼 0.8 남을 거고요. 플러스 12에다 0.6 곱한 건 남겠네. 요 전압 변동이 얼마라고? 12%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요 P 값만 구하는 거니까 세 번째. P 구해 주시면 되지. 요 가로친 게 곱셈이니까 건너가면 나눗셈입니다. 그럼 0.8 플러스 12 곱하기 0.6분의 12죠. 계산기 띵까띵까 눌러보시면 1.5 나옵니다. 그래서 1.5%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실원이 P값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5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연결을 조금 시켜야 되니까 조금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요 18번은 이제 문제 푸실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보니까 210에 105V인 전압의 변압기를 그랬어요. 210에 105V래. 그 앞에 있는 게 1차 전압, 뒤에 있는 게 2차 전압이에요. 그럼 곧 권수비 준 겁니다. 2투분의 2원. 그 105분의 210이니까 2네 2.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권수비가 2짜리란 얘기예요.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고압 측에 200V의 전압을 갈 때 고압 측이잖아요. 그럼 1차, 2차 중에 고압은 높은 쪽이니까 1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측의 전압, 요 1차 측의 전압 V1이 200V를 갈 때 그때 전압계 지시값이 얼마냐? 이 전압계 지시값 V를 구하래요. 단, 이 변압기는 무슨 극성이라고? 가극성 변압기라고. 그 문제상에서는요, 그림은 U, V 단자가 똑같은 감극성 그림을 줬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잖아요. 가극성이라고 줬으니까 이 가극성에 맞춰서 문제 푸셔야 돼요. 그럼 가극성 변압기에 대한 전압계 지시값은요,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합산한 값이 뜨게끔 돼 있어. 그럼 이제 1차 전압은 줬으니까 2차 전압을 찾아야 돼. 뭐 가지고? 이 권수비 가지고 찾으셔야 돼. 그럼 A는 V2분의 V1이지.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V2를 구하면요. A분의 V1이네. 둘이 자리 바꾸시면 되니까. 그럼 A가 2죠. V1은 200가 있죠. 그럼 100V 뜨겠네. 그래서 1차 측에다 210을 가면 2차 측에 105V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1차 측에다 200을 가 있으니까 절반, 100V가 2차 측에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갖다 이제 넣으면 끝이죠. 1차 측이 200V야. 2차 측에 100V야.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 300V가 전압계에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극성 변압기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으니까 둘이 합의돼야 됩니다. 만약에 감극성이다 그러면 둘이 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가극성이니까 둘이 더한 값 300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다음 그림의 직류기에 대한 권선법으로 옳은 거. 요 그림을 갖다 이제 줬어요. 이게 처음 나왔던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실선은 바깥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 점선은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싸졌다는 얘기죠. 이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입체적 그림은 이런 겁니다. 이게 원통 형태로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때 권선은 어떻게 감은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감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선을 감아 놓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선은 이제 바깥에 보이는 선이고 안은 점선은 들어가 있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감아 놓은 거. 이렇게 감아 놓은 거를 뭐라 그러냐면 환상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겉에서부터 안으로 집어넣어서 감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둔 거. 이렇게 된 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환상권으로 감았다라고 얘기하면서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선은 바깥에 있는 거고요.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깥으로 거쳐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라는 것만 보시면 돼. 그 다음 이제 20번. 회전자의 동기 각속도가 오메가 제로래요. 회전자에 대한 각속도를 줬어. 그게 오메가. 회전자 동기 각속도. 동기 각속도가 오메가 제로랍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 각속도. 이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준 겁니다. 그때 유도 전동기에 대한 2차 효의, 이타2 물어봤네요.
그럼 이제 유도 전동기에 대한 2차 효율은요. 2차 입력에 대한 출력과의 비입니다. 그럼 2차 입력은 P2 그대로 쓰시고요. 출력은요. 2차 입력에다가 1-S 하시면 돼. 그럼 P2, P2 나눠지니까 남는 거는 1-S입니다. 요거 다시 쓰면은요. 우리가 이제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에 가로 열고 1-S야. 그럼 여기서 1-S는 건너가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NS분의 N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기 속도, 회전자 속도 줬으면 좋는데, 근데 그렇게 주질 않고 각속도 줬잖아요. 그러면 이 각속도 오메가라는 거는 기본 공식이 2파이, 60분의 N이지.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이 각속도하고 회전 속도는 분당 회전수 N은 비례관계. 그래서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이게 동기 속도니까 동기 각속도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회전자 속도니까 회전자에 대한 각속도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로 돼 있는 거 답 4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는 요 정도까지가 기기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